완치보다는 이제 관리하는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관리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지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보통 어떤 것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치료는 사실 염증을 줄이는 치료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치료가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염증을 줄이는 치료와 염증을 만들지 않는 치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염증을 죽이는 치료는 당연히 소염제, 약물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국소마취제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한 신경 차단술. 그리고 뭐 시술도. 시술도 일종의 염증을 없애는 쪽에 치우쳐져 있는 치료죠. 그럼 염증을 만들지 않는 치료 그건 이제 어떤 거 있죠? 꾸준한 운동. 그리고 일할 때 자세, 그 다음에 운전을 하다가 잠깐 쉬어서 스트레칭 계속 해주기, 뭐 아침부터 밤까지의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서 허리를 나쁘게 만들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 이거를 그냥 허리 위생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용어도 쓰시기도 하던데.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이제 도수 치료가 있죠. 허리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근력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렇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염증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실질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뒤에 있는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통증도 분명히 있지만 그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염증 반응을 유발해서 그 염증 반응 때문에 그 신경이 자극돼서 생기는 통증, 뭐 저림 이런 것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염증입니다. 그렇죠. 그 염증을 줄여주는 데에 급성 통증이 확 심할 때는 그런 염증을 줄여주는 치료가 포커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통증이 좀 가라앉고 나서는 이게 재발을 방지하는 완치보다는 관리하는 질환에 가깝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좋아진 상태에서는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꾸준한 관리를 하면 또 재발을 좀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치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특히 무릎 환자분들과 허리 환자분들이 완치가 안 된다고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허리의 디스크와 협착증 그리고 무릎의 관절염 이거는 정말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죠. 점점 안 좋아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퇴행성 질환은 기본적인 질환을 우리가 치료한다는 개념을 관리라는 측면으로 가는 거지 완치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자분들에게 뭐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치료 중에 이제 허리 염증을 좀 안 생기게 하는 치료, 안 생기게 하는 치료, 그리고 염증이 생겼을 때 이걸 염증을 제거하는,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 이런 치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저는 신경 차단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 이런 주사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과 당연히 너무 좋죠. 너무 아프신 분들, 통증이 심한 분들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염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는 게 맞겠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그 다음에 운동하거나 아니면 소염제를 쓰거나 도수 치료를 하거나 이런 치료를 해서 관리를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허리 주사를 실제로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그럼요.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허리도 그렇고 뭐 이제 어떤 뭐 목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잘 놔주셔서 그런지 너무나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아파도 그걸 얼른 치료하러 달려갑니다. 저는 주사 맞으신 분들한테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너무 자주 맞으면 안 된다. 오늘 맞고 내일 맞고 모레 맞고 이런 식으로 주사 맞으면 절대 안 된다. 치료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부작용을 나중에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지양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맞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정밀 검사를 해야 돼요. 정밀 검사를 해서 이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의사가 해서 다른 데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제로 허리가 아니라 다리에서 원인이 생겨서 그럼요. 그런 경우 엄청 많죠. 그래서 다른 데 원인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야 되고 이런 두 가지는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허리 주사 너무 많이 맞는 경우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맞고만 있는 경우 이런 거는 좀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저는 주사는 무조건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도 80%의 효과가 있대요. 80%. 근데 저도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7~80% 정도의 효과가 있고 없으신 분도 분명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나는 어깨 수술하고 나서 100%의 어떤 치료
호전 결과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정말 그럴 만한 환자들만 수술을 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리고 그게 수술해서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저절로 나아질 때 나은 그렇죠. 건지도 네네. 이게 좀 통계적인 에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한두 명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이 가져온 데이터가 이제 논문인 거고 그게 교과서가 되는 거고 그 교과서를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효과가 좋은 치료긴 하지만 한 5명 중에 통계적으로 1명 정도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원인을 찾아보고 다른 그렇죠. 치료를 고민해야죠. 네. 그런 거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고 환자분들도 그 정도는 이제 서로 이해를 하고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한 분마다 이런 지금 제가 오늘까지 했던 얘기들을 다 드리면 어렵죠.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영상으로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허리 디스크에 대한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네요,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보시는 분들도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남겨주시고 저희가 진료실에서 다 얘기하지 못했던 것. 근데 이게 정형외과 이제 진료보는 의사 입장과 환자 입장은 너무 다른데 네, 맞아요. 근데 진료실에서 저희가 사실 뭐 얘기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담고 전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얘기해봤고요. 다음에는 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